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모든 질병은 뼈에서 시작되니 뼈를 연구해 질병에 고치는 의술을 개발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왜 뼈를 강조했을까요? 우리 몸은 수분을 제외하고 나면 근육이 10%, 나머지 90%는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뼈의 중심부는 비어 있으며 혈액을 만드는 근원인 골수가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뼈 안에는 인체 칼슘의 85%가 저장되어 있어 우리 몸에 영양소가 부족할 때 보충해 주기도 합니다. 심장이나 폐 등 주요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뼈는 일생 동안 계속 변화합니다. 30대부터 본격적인 노화가 진행되며 뼈의 소실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후 5년 동안 일생 중 가장 많은 뼈의 소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옛말에 나이 들어 부러진 뼈는 잘 붙지도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지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먹고 있는 몇 가지 음식들 중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드는 음식이 있습니다. 심지어 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까지 포함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하면 뽀빠이 캐릭터가 떠오르죠? 만화 속 뽀빠이는 시금치를 먹으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금치에는 칼로리가 없어 힘을 쓰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금치는 뽀빠이의 시그니처 음식이었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철분이 시금치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금치는 시력, 노화 예방 등 여러모로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 식품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염은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30대 후반부터는 칼슘이 뼈에 저장되는 속도보다 밖으로 배출되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따라서 칼슘이 뼈에 최대한 많이 저장되도록 해야 하는데요. 적정량의 시금치 섭취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한 섭취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칼슘을 위해 어떤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시금치 대신 브로콜리를 섭취해주세요. 브로콜리에는 시금치보다 칼슘 함량이 4배가량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칼슘 흡수량을 높여주는 비타민C, 칼슘이 체외로 배출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한 뼈의 구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 오스테오칼신 생성을 촉진해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뼈에 안 좋을 수 있는 두 번째 음식은 사골입니다. 사골은 소와 돼지 등의 다리뼈를 장시간 끓여내 만든 음식입니다. 동물의 뼈에서 칼슘이 우러나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뼈를 구성하는 대표 성분인 칼슘은 뼈와 치아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체는 칼슘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 골밀도가 감소하여 골절과 골다공증과 같은 뼈 질환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골은 정말 뼈 건강 개선에 큰 도움을 줄까요? 안타깝게도 사골 국물에는 칼슘이 거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에 따르면 사골국 400g 기준으로 칼슘 함량은 약 1414mg으로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2%에 불과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골 국물은 오히려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골을 끓일 때 한두 번 이상 여러 번 끓이곤 하는데요. 너무 많이 끓이면 사골에서 인 성분이 많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체내에 인이 많이 섭취되면 칼슘과 결합하여 불용성 화합물을 만드는데 이때 정상적으로 흡수된 칼슘도 변으로 배설되게 됩니다. 우리 뼈에 멀쩡하게 붙어있는 칼슘까지 빼내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촌진흥청의 실험 결과 사골을 끓였을 때 3번까지는 인 함량이 높아지지 않았지만 4번부터는 인 함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이 점 꼭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사골국을 뼈 건강을 위해 섭취하고 계셨다면 이제부터는 우유를 드셔보세요. 우유 400ml에는 452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일일 기준치의 65%에 해당하는 양으로 사골국보다 훨씬 많은 양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커피입니다. 커피는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즐겨 먹는 음료 중 하나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341잔으로 최소 하루에 한 잔은 마시는 꼴이죠. 하지만 커피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어 뼈가 약한 사람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커피에 든 카페인은 칼슘과 비타민 등 몸속의 영양소를 체내에서 배출시키고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권고에 따르면 일일 최대 카페인 섭취량은 400mg이며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수준은 일일 330mg입니다. 커피 한 잔에 보통 100에서 30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어
최소 한두 잔만 마셔도 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커피 이외에 녹차나 홍차를 즐기는 분이라면 하루 섭취하는 카페인이 33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한 잔쯤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딱 한 잔만 마셔도 우리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은 2008년에서 2011년까지 국민 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2,499명을 대상으로 콜라 섭취가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콜라를 자주 섭취한 그룹은 뼈 골밀도가 4에서 5%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콜라에 들어있는 인산염과 카페인은 뼈 건강에 해로우며 적은 양의 콜라도 인체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산음료는 치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탄산음료를 꾸준히 마시는 사람은 알츠하이머와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무려 3배 이상 높다고 하네요. 네 번째는 비타민 A 성분입니다. 비타민 A는 골격 유지, 항산화 효과, 면역기능 향상 등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성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비타민 A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골밀도 감소 위험이 증가합니다. 비타민 A의 하루 권장량은 남성은 900마이크로그램, 여성의 경우 700마이크로그램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성분표를 보시고 하루 섭취량을 계산해 드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염분이 높은 식품입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소금 섭취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OECD 국가 평균의 2배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염분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골다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염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는데요. 우리 몸에서는 부족한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 뼈에 있는 칼슘을 빼내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뼈에 구멍이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염분이 높은 음식은 골다공증 이외에도 위암 및 고혈압 발생률을 높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동물성 지방입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독이 되지요? 적당한 육류 섭취는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지나칠 경우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육류에 포함된 동물성 지방에는 아라키돈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자주 섭취할 경우 뼈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장애 등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리키돈산은 뼈의 칼슘을 녹여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이는 골밀도를 감소시키며 칼슘이 요로에 침착되도록 만들어 요로 결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육류는 채소와 함께 적당히 섭취해주세요. 오늘의 튼실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